이재명 대통령이 국군의 날 행사를 주재하면서 자주 국방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한편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전제 조건 없이 대화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주 에이펙을 계기로 깜짝 북미 회담이 이뤄질 수 있을지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과 함께 전망해 보겠습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국군의 날 기념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오늘 이 기념식에서 군 내부의 계엄 잔재 청사는 강하게 주문하는 동시에 자주 국방 이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오늘 이 메시지 어떻게 좀 들으셨어요? 예, 말씀하신 대로 올해가 이제 국군 창군 77주년이거든요. 네. 그야말로 국군의 생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 대통령이 강조한 메시지가 이제 국민에게 신뢰받는 그런 강군을 만들겠다. 그 강군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자주 국방이거든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그런 군대를 만들어야 되겠다. 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가장 강한 안보라고 하는 것은 싸울 필요가 없는 상황을 만들어야 된다. 그런 언급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보면 과거에 이 기념사를 보면은 북한의 위협을 많이 언급을 했거든요. 예. 북한 위협에 대해서 우리가 강력한 힘으로 도발을 억제하고 만약에 억제가 실패하면 강력한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어떻게 보면 북한을 향한 강한 메시지가 주로 국군의 날 많이 나왔다면 네네. 오늘은 북한 언급은 뭐 찾아보기가 어려웠어요. 예, 예. 다만 우리의 강력한 힘을 이제 말로도 자주 국방을 얘기를 했고 힘을 얘기를 했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런 재래식 전력 중에 최첨단 무기들 이런 것들을 보여줬다는 자체가 북한에게 주는 간접적인 메시지는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오늘 기념사에서 또 주목이 됐던 메시지 중에 하나가 국가나 한미동맹 기반 위에 전시작전 통제권을 회복하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전자권 전환, 뭐 전자권 환수 이런 표현을 썼는데 이 회복이라는 표현은 좀 처음 듣는 것 같기도 하고요. 저도 처음 듣습니다. 그런 용어를 군에서도 사용하지는 않았었거든요. 대통령실의 설명은 네. 대통령께서 직접 표현을 수정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설명하는 내용은 이겁니다. 전환이나 환수는 네. 위치를 바꾸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지금 미군 주한미군 사령관이죠. 한미연합군 사령관이 행사하는 이 전자권을 우리 쪽으로 가져오겠다. 이제 위치를 이동하는 것을 전환 또는 환수라고 얘기를 한다면 예, 예. 회복은 원래 우리 거였으니까 원래 우리 거의 자리로 되돌려 놓겠다. 소위 말하는 복원, 원래대로 복원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이제 담아서 표현하는 것이다. 라는 그런 설명이거든요. 뭐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예. 다만 이제 그걸 듣는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무슨 얘기지? 이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이제 한미 간에 공식적으로 합의한 용어는 전환입니다. 전환인데 사실 전환이라는 게 우리가 미국에다 줬다가 미국으로부터 다시 받는 거기 때문에 이 작전 통제권, 평시 작전 통제권은 지난 94년도에 우리가 이미 받아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시 작전 통제권만 전환, 우리가 다시 받아오는 그런 절차를 지금 거치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안기백 장관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전자권 전환과 관련된 한미의 그 진전 평가가 있다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은 어쨌든 이 작전 통제권 전시의 작전을 우리가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역량, 그런 여건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회복으로 표현한 걸로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올해 행사에서는 지난해 선보였던 괴물 미사일 현무5가 재등장을 했습니다. 사실 지금 이 남북 긴장 완화를 강조하는 어떤 정부의 기조에 따라서 북한을 좀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이번 행사에 동원이 안 되지 않겠냐 뭐 이런 관측들도 나왔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국군의 날 행사는 물론 뭐 북한을 의식하지 않을 수는 없겠죠. 예, 예. 그래서 우리의 강력한 힘을 북한에 보여줌으로써 전쟁을 억제하는 그런 효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국군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주인공은 우리 국군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국군 스스로가 우리가 어느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는지를 스스로도 알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나 뭐 사실 우리 육해공군 해병대가 있습니다만 우리 군의 위상, 우리의 역량을 다 잘 알지는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국군의 날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말 첨단 무기들 전 세계가 부러워하고 여기저기에서 사기를 원하는 그런 무기 체계가 어떤 게 있는가. 특히 현무5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 대한민국만 가지고 있는 무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해서 한국형 삼축 체계라고 하는 것을 유지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키일체인 우리가 선제 타격하는 북한의 날아오는 미사일을 요격하는 한국형 미사일 네, 방어 체계가 KAMD. KAMD가 있고 마지막이 이제 대량 응징 보복 KMPR인데 현무5는 거기에 이제 맞춤형 무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북한을 자극할 수도 있지만 이런 힘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 국군의 자부심인 동시에 우리 국민들을 향한 메시지도 있거든요. 우리 국군은 국민의 군대 아닙니까? 대통령이 국민의 신뢰를 받으려면 국민을 지키는 군대가 된다. 그러면 그 강력한 힘이 있어야 되는데 네. 힘을 이번에 보여줬는데 그 대표적인 무기들이 오늘 전시가 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예. 자, 이런 가운데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전제 없이 대화할 의향을 갖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북한 비핵화라는 표현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의도가 따로 있었을까요? 아마 북한을 향한 배려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최근에 북한의 국무위원장 김정은이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을 통해서 명확히 얘기를 했죠. 비핵화는 이제 없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미국을 향해서 메시지를 냈어요. 비핵화라고 하는 그 망상 그런 꿈을 헛된 꿈을 털어내면 그러면 뭐 미국과 만나지 못할 이유가 없다. 네. 예. 트럼프 대통령과는 좋은 추억을 가지고 있다. 만날 수 있다. 이런 언급을 하면서 좀 열린 태도를 보여줬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도 뭐 대통령 되기 전부터 김정은 얘기를 했었고 네. 지난 8월 말에 이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도 금년 내에 만나고 싶다. 그런 언급을 한 적도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비핵화라는 전제를 달면 절대로 안 나간다 그랬으니 네. 그래 그럼 전제 없이 그냥 만나. 그거 만날 수 있어. 저는 지금 백악관의 발표는 아마 그런 쪽에 무게를 둔 그런 발표가 아닐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네, 지금 이제 분위기가 이게 그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의 분위기가 원래 사실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북미 대화가 북미 정상이 만날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관측들도 나왔었는데 사실 다시 이제 좀 힘들지 않겠냐는 이런 관측이 나왔었는데 지금 다시 좀 분위기가 좀 바뀐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네. 어떻게 보세요? 예, 뭐 대통령실에서도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는 쪽에 무게를 실었던 걸로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 정부 입장에서도 APEC이 중요하잖아요. 또 판이 커졌죠. 미중 정상회담, 한미, 한중, 한일 또 여러 그 회담들이 있게 되고 정말 국제사회에 주목받는 이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르려면 거기에 심혈을 기울여야 되는데 또 그렇죠. 다른 행사를 또 하게 된다면 여러 가지 힘이 분산되는 그런 영향도 있을 것이고 참 그것보다도 이게 지금 보면 북한의 입장 또 이번에 이제 김선경 부상이 그 뉴욕에 갔거든요. 이 뉴욕이라고 하는 곳이 미 북한의 실무 채널을 가동하는 그런 장소였어요. 그래서 혹시 뭐 공개된 건 아니지만 또 김선경 부상이 간 것이 혹시 그런 소통이 있지 않을까라는 추정도 해볼 수 있는데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 그런 이벤트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예, 본인이 그렇죠. 또 중심이 되는 걸 좋아하고 에이펙에 온 김에 2019년 판문점에서 만났던 추억도 있으니 한번 만나자라고 만약에 강한 의지를 갖는다면 안 될 이유도 없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나 또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해결해야 할 일이 많거든요. 특히 시진핑 주석과 만나서 해결할 중요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마 북한 이슈는 조금 밀릴 가능성도 있겠다. 그렇다면 이번이 아니더라도 아마 이 베이징을 방문한다는 합의도 이미 했거든요. 미중 간에. 그렇다면 내년 초쯤, 내년 봄이나 이럴 때 베이징에 갔을 때 그때 또 김정은이 베이징에 가서 만나는 그것도 하나의 선택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북한 노동신문이 지난 10여 년간의 상황에 대해서 미국 등의 국가들의 어떤 그 압박이 역대 초유에 이르렀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군사적 강세를 무한대로 끌어올려서 국권과 국익을 굳건히 수호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두 가지로 봐야 될 거예요. 네. 첫째는
지금 여기서 이제 10여 년간이라고 그랬거든요. 네. 그러면 2015년 이후 대략 10년 되잖아요. 10여 그렇죠. 년간 미국과 그 추종 세력을 미국과 한국을 얘기하는 거죠. 물론 음. 일본도 들어가겠죠. 이게 이제 핵공갈 정치 경제적 압박 공사라고 그랬는데 이건 뭐냐면 결국 한미 간의 확장 억제 강화, 한미 연합 연습, 또 네. 한미일 연합 연습 이런 것들을 전부 지금 공갈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또 정치 경제적 압박이라고 하는 대북 제재를 얘기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북한이 핵무력을 강화하고 김정은이 거기에 힘을 쏟게 된 모든 책임은 미국과 그 추종 세력이 있는 거야. 우리 책임이 아니야. 네네. 그쪽 책임이야. 긴장을 고조시킨 책임은. 이게 책임 전가용 메시지고 두 번째는 자기들의 그 핵개발과 무력 강화의 정당성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북한 주민들에게 봐라. 우리 지도자는 위대한 분이다. 저렇게 미국을 향해서도 강력한 힘으로 대응을 하고 있고 그러니 이런 상황에서 발생되는 이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 힘든 거는 좀 참고 우리 지도자에게 충성을 다해야 된다. 내부 결속. 이 두 가지 메시지가 여기에 같이 담겨져 있다.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내 매체인 노동신문에서 이런 부분을 언급을 했겠군요.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 국경절 76주년을 맞아서 시진핑 주석에게 축전을 보냈는데 지난해 이제 축전에는 전통적인 조중 친선을 지속해 발전시키겠다 이런 수준의 언급만 담겼는데 올해는 국제 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친선을 계속 발전시키고 긴밀한 소통을 하겠다 이런 표현이 새롭게 담겼거든요. 네.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이게 이제 지난 9월 3일 천안문 막루에 시진핑 주석을 중심으로 좌정은 우 푸틴 네. 이렇게 이제 세 리더십이 나란히 섰거든요. 예, 예. 반미 반서방 연대죠. 사실 김정은 입장에서는 중국이 부담됐을 거예요. 러시아와 사실 혈맹 수준의 관계를 지금 강화하고 있고 밀착해 왔는데 상대적으로 중국과의 관계가 좀 소원했거든요. 이번에 이제 80주년 열병식에 시진핑의 초청을 받고 가서 거기서 시진핑의 면을 세워주고 그다음에 소원했던 북중 관계를 복원하고 그 자리에서 앞으로 고위급 교류를 확대하자. 그다음에 경제 협력을 강화하자. 이런 합의를 했어요. 예. 그리고 보면 지금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베이징에 가서 왕이 외무상과 또 외상과 만났거든요. 그 외교부장하고 만나서 사실 고위급 교류에 단추를 낀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작년에는 좀 소원했기 때문에 아주 건조한 표현, 원칙적인 표현 이것만 했다면 네. 올해는 거기에 포함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이 북중 간의 친선은 계속하고 관계를 발전해 나가겠다. 이건 어떻게 보면 김정은식 외교, 다시 말하면 중국과 러시아를 등에 업고 핵무력을 강화하고 미국을 향해서도 그걸 강한 지렛대, 우리를 향해서도 그런 정책을 지금 적대 정책을 취하고 있는 그런 하나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에이펙 얘기 짧게 좀 해보겠습니다. 앞서도 이제 잠시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 그야말로 이 에이펙 정상회의가 판이 커졌다라고 이야기들 많이 하는데 미국과 중국 정상이 이제 동시에 방한을 하게 되면서 우리의 역할도 상당히 좀 중요해질 것 같고요. 네. 우리의 역할 그리고 이 미중과의 이 만남 어떻게 좀 전망해 볼 수 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에서 만났을 때 네. 트럼프 대통령을 피스 메이커가 좀 돼주시라. 당신은 페이스 메이커가 되겠다. 네네. 그리고 이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우리가 이제 어떤 이 가교 역할, 가교 역할을 좀 해보겠다 그랬는데 에이펙이 우연치 않게 가교 역할을 하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트럼프 정부가 출범한 지 처음으로 우리 경주에서 이제 정상회담이 열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뭐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국제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죠. 그래서 여기서 좋은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우리의 가교 역할이 빛이 더 날 수 있는 것이고 저는 이제 우리 안보와 관련한 한마디만 드린다면 네. 결국은 지금 이제 북중 관계가 복원이 됐지만 저는 중국은요 상당히 조심스러운 행보를 보이고 있어요.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북한과 경제 협력을 하지만 아마 제재 틀 속에서만 할 겁니다. 물밑으로 하든지. 그리고 사실은 한반도 평화를 얘기를 하잖아요. 북한 핵을 찬성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중국을 좀 적극 설득을 해서 중국이 북한에게 지금 같은 태도를 가면 안 된다. 그래서 대화를 향한
어떤 그 외교적인 해결에 북한이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중국이 좀 중재 역할을 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우리가 함께 해나간다면 아마 우리에게는 순기능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에이펙 정상회의 관련 내용까지 짚어봤습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센터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